사이드 쪽이 마비가 덜 되면 이렇게 눈썹이 치켜 올라가서 앵그리버드처럼 보인다든지 사무라이 눈썹이라고도 하죠. 미간을 할 때는 보톡스가 눈 아래쪽으로 새어나가지 않게끔 잘 잡아주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 피부과 공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 피부과 권쌤입니다. 권쌤도 보톡스 보통 꾸준히 맞으시죠? 네. 가장 이 보톡스의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이런 그 약효가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이 보툴리눔 톡신이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다양한 부위에 이제 보톡스 시술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마나 미간 이런 쪽에 주름을 개선시키는 주름 보톡스도 있고, 턱이나 승모근이나 종아리 이런 쪽으로 이제 윤곽을 좀 잡아주는 윤곽 보톡스 있고, 피부에 굉장히 얇게 침투를 해서 하는 이제 스킨 보톡스, 이런 좀 다양한 시술 방법들이 좀 있는데요. 피부에 굉장히 얇게 넣는 이제 더먼 톡신, 스킨 보톡스라고 불리는 이런 시술도 이제 주름이나 윤곽을 좋아지게 하진 않지만 피부 이제 탄력성, 잔주름 이런 데 개선시키는데 굉장히 좀 도움되는 시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가장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인 이마랑 미간 보톡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고 뭐 부작용 같은 게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를 조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마랑 미간 이 부위가 요즘에 뭐 마스크를 많이 쓰지만은 마스크가 가려지지 않는 부위이고, 이 얼굴의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주름이 생기면은 이제 나이가 좀 들어 보인다든지 인상이 싸나워 보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환자분들이 제일 이제 많이 맞고 자꾸 주기적으로 맞는 이제 시술 중에 하나죠. 그럼 여기에 이제 주름이 이마랑 미간에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해부학적으로 이마 쪽은 이마 근육, 이마근, 미간 쪽은 눈 살근이랑 눈썹 주름근 얘네가 있어요. 얘네가 이제 표정을 지으려고 계속 수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되면서 그 모양대로 주름이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설명해 주신 대로라면 그런 주름이 안 생기게 되려면 그런 것들에 이제 힘을 좀 마비를 시켜야 이제 얘네들이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주름이 안 생기게 되는 건데, 이런 곳에 이제 힘이 안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불편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보톡스를 맞았을 때 불편할 수 있는 점, 부작용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마 보톡스를 위주로 말씀드리면 한 두세 가지 정도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눈뜨기가 너무 무겁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눈을 뜰 때 이마 근육을 쓰기 때문에 이 눈 뜨는 데 쓰는 이마 근육에 힘을 빼버리면 당연히 눈뜨기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 쏟아진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쌍꺼풀이 엄청 진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인 방법으로는 원장님들마다 시술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이마를 이제 네모나다고 생각하고 절반을 잘랐을 때 절반 아래쪽에다가는 주사를 웬만하면 안 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름이 좀 아래쪽에 많고 어떤 분들은 위쪽에 많은데, 당연히 위쪽에 많은 분들은 그만큼 효과도 좋고 이제 불편한 것도 없고, 아래쪽에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마 중앙 쪽에 주사를 놓게 되다 보니까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 근육이 워낙에 이제 넓은 근육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씩 마비가 덜 되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사이드 쪽이 마비가 덜 되면 이렇게 눈썹이 치켜 올라가서 앵그리버드처럼 보인다든지 사무라이 눈썹이라고도 하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간단합니다. 이 부위를 조금 더 마비시켜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이 다시 됩니다. 그리고 이건 상대적으로 미간은 좀 부작용이 적은 편이긴 한데, 간혹 미간 보톡스 맞고 좀 시력이 떨어진 것 같다고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력이 떨어졌다기보다 우리가 뭘 집중해서 볼 때 이제 눈을 찡그려서 보는데 이 표정이 안 되니까 시력이 떨어진 것처럼 이제 착각을 좀 하시는 경우죠. 이런 경우도 사실 다시 여기 힘이 들어가기 시작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턱은 좀 주기적으로 맞는데 이마랑 미간은 잘 신경을 안 쓰는 편이라, 네, 그래서 한번 치료를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한번 앉아보시죠. 네. 평생 보톡스를 맞아본 적이 없으신 우리 공쌤을 상대로 보톡스를 좀 나눠볼게요. 일단 평가를 좀 할 건데요. 먼저 미간의 인상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잡을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굵은 주름이 잡히잖아요. 평소에 미간 근육을 많이 쓴다는 증거거든요. 사실 광쌤 같은 경우는 피부도 좀 두꺼운 편이라서 이거를 그대로 방치를 하면 나중에 되게 환한 인상이 남을 수 있을 확률이 좀 높아요. 꾸준히 보톡스를 마시는 게 당연히 좋을 것이고, 보시면은 주름이 요 가쪽, 눈 위쪽으로 해서 조금 더 잘 잡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균등하게 주사를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이렇게 좀 주름이 잘 잡히는 부위를 조금 더 타겟팅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완전히 기대해 주시고요. 어디부터 하나? 이마 먼저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처럼 주름 만들어 보시고, 네, 힘 빼시고. 미간을 할 때는 보톡스가 눈 아래쪽으로 새어나가지 않게끔 잘 잡아주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시술이긴 하지만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효과는 언제부터 하나요? 효과 자체는 한 1, 2주 후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물론 이제 근육이 큰 경우에는 더 천천히 나타나고요. 효과가 한 3개월 전후부터는 서서히 풀리기 시작은 하는데, 주기는 한 6개월마다 맞으시는 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쌤한테 이렇게 주사를 좀 찔러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생각보다 뭐 엄청나게 아프거나 금방 끝나기 때문에 이런 시술은 좀 아니고 스트레스가 좀 많아서 그런지 미간이 좀 있는데 앞으로는 좀 주기적으로 먹도록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보톡스 시술이 정확하게 설명만 된다면 사실 환자분들이 어떤 다른 불편한 증상이 생겨도 이게 별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려드리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말도 없이 이런 증상들이 막 생기면은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화가 나고 막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게 아무리 숙련자라고 해도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기 때문에 그걸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뭐 시술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가는 시술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른 부위의 보톡스도 앞으로 이렇게 좀 보여드릴 테니까, 또 가장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콘텐츠 한번 만들고, 댓글이나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들인 피부는 부러지지 않아요.